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풍무역 호반 서밋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청약 정보를 이렇게 표로 요약해 봤습니다. 정확한 단지명은 풍무역세권 B5블럭 호반 서밋입니다. 자,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해 있고요. 풍무역 앞에 있어요. 규모는 8개 동. 세대수는 2580세대 중에 956세대가 분양 물량. 보시면 분양가는 평당 2천만 원 정도예요. 84 타입이 7억, 112 타입이 8.8억. 자, 청약 접수 날짜 27일이 특공, 28일이 1순입니다. 자, 필요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 최대 주담대 대출 금액을 뺀 84 타입은 2.1억, 112 타입은 2.8억 정도입니다. 시세 차익은 정말 보수적으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전매는 3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당해는 김포 거주자 우선이 당해. 1순위 같은 경우는 거의 당해 100%입니다. 김포 거주자가 정말 유리한 청약입니다. 순서는 개요부터 청약 정보, 배치도, 작은 계획, 입지, 시세책 요 순서대로 갈 거니 필요한 정보만 스킵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단지 개요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요 조감도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8개 동이 보이죠? 그 중에 이렇게 똥똥똥똥 4동이 요 앞에 푸르른 녹지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남동향이 되게 뷰가 잘 나와요. 네, 거기 대학교 부지가 있고 해서 좋습니다. 건폐율은 14%, 용적률은 200%로 살기 되게 쾌적합니다. 건폐율이 낮아서 녹지가 많아 보이고 용적률도 낮아서 층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적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쾌적한 단지입니다. 청약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시면 당해 지역을 보시면 김포시 거주자가 당해 지역입니다. 김포시 거주자.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까지 가능하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예요. 자, 특별 공급 접수일은 27일 월요일, 1순위는 28일 화요일, 당첨자 발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청약 조건은 보시면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그리고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 부어야 1순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는 소득을 봅니다. 소득. 자, 특별 공급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별 공급 물량을 보시려면 여기가 총계예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냐? 바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죠. 먼저 신혼부부 먼저 떼서 보면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많아요. 보시면 84A 76세대, 84B 42세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신생아 우선 25% 먼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10%, 우선 20%, 일반 10%, 마지막 추첨. 요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생아 우선 25% 쓰신 분들은 총 5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 하면 자동으로 일반 10%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우선 25%, 다음에 일반 10%, 그 다음으로 추첨으로 자동으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신생아 우선 25% 쓰신 분들은 5번의 기회, 일반 10%로 쓰신 분들은 4번의 기회, 우선 25%는 3번, 이렇게 쭉쭉쭉 내려옵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의 조건을 보시면 자, 2세 미만의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득 조건도 필요합니다. 월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죠. 신생아 일반 공급은 똑같이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소득 조건은 좀 러프해요. 자, 140%까지 되고 맞벌이는 160%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아이는 없어도 되고 요 소득 요건만 갑니다. 100%까지, 맞벌이는 120%까지요. 일반 공급은 소득 조건이 좀 러프해지죠. 140%까지 되고 맞벌이는 160%까지. 마지막 추첨되는 겁니다. 생애 최초도 똑같이 갑니다. 생애 최초는 84A 타입이 더 많으니까 웬만하면 84A 타입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84A 타입이 B 타입보다 평면도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을 보면 신혼부부는 처음에 소득으로만 뽑고 여기서 안 뽑히면 이제 순위로 가요.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마지막 추첨. 생애 추천은 요 소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당의 지역으로 가고 마지막은 추첨. 보통 요 소득 구분에서 다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을 봐보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 총 세대수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바로 1주택자 추천 물량을 보면 112A 타입이 88가구로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84A 타입. 그래서 내가 1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112A 타입을 넣는 게 좋고, 112 타입은 너무 커 하시는 분들은 84A 타입을 넣으세요. 이제 평면도를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84A 타입 평면도가 매우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보면 이 처음에 무주택 가점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번의 기회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무주택 추첨으로. 여기서도 선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요 1주택 포함 추첨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무주택 가점이신 분들은 총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첨자 선정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1순위 가점제는 초반에 지역으로 뽑아요. 그래서 100%다 김포다. 그럼 김포 사람들 중에 요 가점으로 또 경쟁을 하고요. 가점까지 똑같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우열을 가립니다. 이것까지 똑같으면 마지막에 추첨을 하고요. 그리고 추첨제 같은 경우엔 지역으로 또 뽑고요. 그러니까 김포 순위 위주로 뽑고 모두 다 김포 사는 사람이다 하면 무주택자 위주로 먼저 뽑아요. 그리고 나서 또 추첨을 합니다. 자, 요렇게 나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지역은 당연히 김포시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주택자분들은 84A나 112A 타입으로 가셔라. 그리고 이 112A 타입은 84 타입 초과 평면이라 100%다 추첨이다. 무주택 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점제이신 분들은 112 타입을 넣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추첨으로 넘어가니까 가점인 분들은 84 타입을 쓰셔라. 자, 이제 분양가를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84 타입 같은 경우엔 7억 안팎입니다. 84A가 조금 높고 84B는 7억이 좀 안 되고요. 112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중후반 정도 나오죠. 8억 8천, B타입은 8억 6천, 펜트하우스는 16억 5천입니다. 발코니 비용을 보시면 A타입이 높습니다. 84 A타입이 600, 112 타입하고 비슷하죠. 84 B타입은 400. 펜트하우스는 300만 원으로 좀 낮아요. 왜냐하면 확장할 수 있는 발코니가 되게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상 비용을 좀 러프하게 잡아보면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총에서 7억 4천 정도, 84B는 7억 2천 정도, 112A 타입은 9억 2천 정도, 112B 타입은 약 9억 정도, 펜트하우스는 16억 8천 정도 나옵니다. 보시면 유상 옵션이 펜트하우스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옵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적어서 펜트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적습니다. 자, 이번엔 배치도와 향을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남서향과 남동향 위주의 단지예요. 8개 동이 딱 보이죠? 근데 좌측으로는 B4블럭, 밑에 측에는 C5블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향과 남향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동쪽으로 보시면 대학교 부지하고 계양천이 흘러요. 근데 대학교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높이 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동양, 남동향이 뷰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에 위치한 101동과 104동이 뷰가 좋다. 그리고 좀 선호하는 동은 아무래도 여기 풍무역과 가까운 101동을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109동도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109동은 뷰가 좀 가리니 요 101동이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평면도를 먼저 봐보겠습니다. 84A 탑을 보시면 33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무려 방 4개. 거기다가 4베이 구조예요. 4베이. 4베이 구조는 뭐냐? 요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봐요.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방 3개도 다 남향이다. 4배의 특징이 방 3개가 밑쪽에 배치되다 보니 드레스룸이 넓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마통풍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수납 공간이 너무 좋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84B 타입을 보면 타워형인데 무려 4베이 타워형입니다. 하나, 둘, 셋, 방 3개 구조고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본다. 거실은 양면 창이라 개방감이 우수하다.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도 보고 개방감이 좋고 마통풍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다이닝룸, 식탁 놓는 자리에 창이 하나 더 뚫려 있다. 그리고 또 드레스룸은 타워형보다는 적고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 이 다용도실 보시면 창이 안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라도 창을 뚫어주지. 요 창이 없기 때문에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가 의문이네요. 여기서 세탁기를 많이 돌리니까 정말 습한 곳인데 그래서 평면도는 B타입보다 A타입이 훨씬 잘 나왔다는 거. 그리고 세대수도 훨씬 많이 뽑으니 내가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84A 타입으로 지원하시길. 네, 그다음에 대형 평형을 봐보겠습니다. 이제 112A 타입 408세대를 뽑고요. 요것도 4베이 판상형입니다. 보시면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양을 보고
자, 밑에 위치하다 보니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넓게 빠지고, 또 방이 4개 구조입니다. 위에 또 방 하나가 더 있고요. 마통풍이 가능하며 제일 큰 특징이 이 욕조를 보시면 호텔식 욕조예요. 여기 세면대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욕실에 팬트리까지 있어요. 와, 수납 공간을 보시면 복도 팬트리, 현관 창고, 욕실 창고. 너무 좋죠. 정말 넓게 잘 나온 평면입니다. 112 B타입을 보면 여기는 무려 5베이 타워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거실 포함 5개의 창이 같은 양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방이 4개지만 마지막 방이 알파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침실보다는 크기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침대를 놓고 자기에는 좀 협소한 공간이라 수납 용도나 뭐 서재실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똑같이 욕실도 호텔식 욕실, 바로 보시면 욕실 팬트리 있고요. 현관 창고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창이 없어요. 그래서 마통풍이 안 됩니다. 보시면 다용도실에 창은 달려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다용도실 환기는 된다는 거. 아까 84P 타입은 환기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112A 타입이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좋죠. 그리고 뽑는 세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12A 타입을 넣으세요. 나중에 가격 차이도 A 타입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양면창이라 개방감은 우수한 점.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펜트하우스입니다. 여기는 뭐 6세대. 보시면 각층 탑층에 위치하고요. 위치를 보면 요 112A 타입이 위치한 위치예요. 여기 맵을 보면 다 112A 타입이 위치한 위치죠. 112A 타입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보시면 딱 이렇게 갈라보면 여기 딱 112A 타입 4베이 판상형 구조죠. 여기도 판상형 구조인데 여기가 다 테라스입니다. 여기가 보면 방은 3개밖에 없어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하지만 방은 3개지만 뭐 가족실, 드레스룸, 서재 등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다. 그리고 테라스도 많고요. 펜트하우스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필요 자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요 자금은 내가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면 먼저 실거주할 때 보면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LTV 70% 적용이에요. 그래서 분양가 기준 7749에서 4억 9천 정도. 84B는 4억 8천, 112A, B 타입은 6억이 맥스이기 때문에 LTV 70을 곱한다고 해도 6억이 맥스라 다 6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빼면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는 2억 초반, 112 타입 같은 경우는 2억 중후반,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최소 10억 중반은 있어야 된다. 자, 옵션이나 취득세 비용을 제외한 분양가로만 산정했으니 여기서 플러스 한 3, 4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전세를 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주변 전세 가격을 대충 러프하게 보시면 84 타입은 4억 정도, 112 타입은 5.5억 정도, 펜트하우스는 산출하기 좀 애매해요. 주변에 펜트하우스가 없어서. 그래서 전세를 줄 때를 생각해 보면 84 타입은 약 3억 가까이, 112 타입은 3억 초반, 펜트하우스는 좀 산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웬만하면 요 실거주로 하시는 게 금액이 더 적게 들죠. 왜냐면 대출이 나오니까. 요번에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도 김포는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똑같이 LTV 70까지 나옵니다. 대출도 맥스 6억까지 나오고 그래서 인근 전세를 주는 것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김포 쪽 생활권이 아니어서 거기서 살기 힘드시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줘야 된다라는 분들은 전세를 줘야죠. 그래서 전세를 줘도 요 정도 필요 금액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약금은 10%입니다. 10%.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은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금은 내죠. 전세를 줄 때 유의할 점은 627 대책으로 임차인 보증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전세보다 좀 시세가 낮아야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본인이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B5 블록이 여기 있어요. 서민 보시면 바로 왼쪽에 B4 블록, 바로 앞쪽에 C5 블록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서측과 남측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뷰는 요 동양 쪽이 계양천 두르고 대학교 부지라 좋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풍무역
풍무역 한 400m, 500m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역세권이다. 그리고 향후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서 초품화, 중품화 수준이다. 그리고 주변에 녹지 많고요. 그리고 풍무역이 이 5호선 연장이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5호선까지만 들어오게 되면 거의 뭐 두 개의 노선이 역세권이죠.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다른 데보다는 괜찮은 단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세 차익을 살펴볼 텐데요. 34평 기준으로 봐보겠습니다. 인근 34평을 보면 요 타우 아이파크 18년 입주죠. 약 6억 정도. 그리고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는 18년 입주인데 7억 정도. 풍무 푸르지오 여기 16년 입주인데 6억 3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28년에 입주하는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요 아파트들보다 비쌀 거예요. 특히 사후 아이파크보다는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사후역보다는 요 풍무역이 나중에 5호선 들어올 거 감안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보다도 높고 요 센트럴 푸르지오나 풍무 푸르지오보다도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약 8억 정도라고 잡으면 8억에 당연히 옵션이 들어가죠. 발코니 확장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시세 차익은 약 5천만 원 정도다. 하지만 여기 취득세는 제외한 거죠. 왜냐면 취득세는 어느 아파트를 구매하든 나오는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보수적으로 5천만 원 정도. 게다가 이게 전매 제한이 3년이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는 사실 힘들어요. 분양권 전매는 보통 전매 제한이 1년인 곳들로 하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하실 분들은 사실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요 전매 만료 시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매 기준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10월 17일이죠. 전매가 3년이니까 3년 후면 2028년 10월 17일이 됩니다. 근데 입주 예정이 언제냐?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매가 만료되는 시점하고 입주되는 시점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양권 매도를 할 목적으로 여기를 분양받는다면 최소 입주를 3-4개월 미뤄가면서 분양권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다가 분양권이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입주 페널티도 있고 입주 지연 이자도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만 접근하기엔 매도할 기간이 너무 짧다.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 호반 서밋을 분양하려는 사람은 최소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2년 전세 주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고 최소 2년 후에 팔겠다. 그러니까 현재 입주할 때까지 3년 플러스 전세 2년 주고 5년은 보유하고 팔겠다.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풍무역이 다 신축이고 뭐 5호선 들어올 거 생각하면은 입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초품화 중품하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고 우상향할 것 같다 하면은 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포 당해가 거의 100% 되기 때문에 김포 사시는 분들은 뭐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요게 기타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김포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유익한 청약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